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시사와 관련해서. 뭐냐? 제가 오늘 신문을 읽다가요. 한 가지 기사를 보면서 이 오피니언란을 전 잘 읽는데 그 오피니언란에 있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금태섭 의원에 관한 얘기예요. 금태섭 의원이 이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다가 금태섭이 고발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대표가 저녁 사줬는데라며 입막던 민주당, 국민의힘도 똑같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민주당이 왜 당내 민주화에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쭉 얘기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가 무너지는 순간, 첫 번째, 2019년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무슨 드루킹인가? 예,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됐고 최종적으로 선고가 났는데 이제 지사직이 박탈되고 구속되는 그런 선고를 내렸을 때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비난도 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그 판사에 대해서도 뭐 나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출신이 어디다 이런 얘기하는 것,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금태섭 의원은 말이죠. 재판부도 재판을 뭐 실수가 없겠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항의를 할 수 있지만 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 금태섭 전 의원이죠. 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죠. 이 대법원장 이분도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몰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많이 올라왔고 이 양승태 사단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 막 몰아가면서 이제 민주당이 당내 민주화가 무너졌다. 소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두 번째, 공수처법 처리할 때 이해찬 당시 당대표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공수처의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여기 나오는데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능한 기관이 될 것이다.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지나치게 영향이 커질 경우에 국회의원이나 판검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찰기관이 될 수 있다. 이해찬 대표도 당시 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끄떡끄떡 했다 그래요. 근데 먼저 자리를 뜨고 나니까 그 옆에 계신 남아있던 뭐 당직자겠죠. 그분이 야 밥도 얻어먹었는데 찬성표 던져라. 그래서 이분이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금태섭이라고 노란색이 이제 기권이에요. 3인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공천도 못 받고 그리고 완전히 뭐 바보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열혈 뭐 지지층으로부터 뭐 문자 폭탄도 받고 탈당해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해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이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금태섭, 이용호 영입. 이용호 의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40표 이상 얻어가지고 상당히 파란을 일으킨 그런 이제 전북 전주에서 무소속 나와서 당선된 분이죠. 민주당에다 입당 원서를 냈는데 민주당에서 입당 안 받으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온 거죠. 이 새끼들 안 가. 그러면서 뒤늦게서야 오라고 그랬는데 이용호 의원 안 간다. 그렇게 내가 입당을 하겠다는데 막더니 그래서 그분을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도 영입을 했죠. 금태섭 전 의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금태섭 전 의원을 영입할 때는 뭡니까? 당내 민주화가 안 되는 것. 당과 당의 주류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보를 만들고 탈당을 하라 그러고 압력을 넣고 공천에 탈락시키고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에서 그래도 소신 있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이 금태섭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영입할 때는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줄게. 우리는 당내 민주화가 잘 돼 있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이거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에서 소신을 갖고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펼친 사람을 데려올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당내의 많은 관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난 깜짝 놀란 건 말이죠. 국민의힘도 똑같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깜짝 놀랄 일도 아니죠. 지금 되어가는 모습은 그렇잖아요. 양 진영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소수 의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배신자 취급당하고요. 진짜 바보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수영 의원도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 된다. 나가라. 비유는 없어야 된다. 왜 다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똑같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전파가 됐다 이거야. 안 좋은 게. 예? 공정이나 형평성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젠더 이슈나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이준석 대표랑 다른 입장에 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 문자 이후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 관련해서 이 대표가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잘못을 저지른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확정 판결 이전까지 징계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불균형. 윤리위원이 징계 확정 전에 당대표,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명 운운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솔함은 원칙에 대한 경시다. 내분 총질이라는 대통령의 문자, 그리고 선거 기간 중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 대표를 포용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이 대표를 향해 공공연하게 비난을 퍼붓는 국민의 인사들의 언동,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강요에 다름 아니다. 이분 있잖아요, 이분. 원유철 전 의원. 2021년 7월 달에 이분이 구속이 됐어요. 뇌물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뇌물죄. 2018년도 1월 18일 날 검찰에 기소가 됐고 21년도 7월 달에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900만 원을 확정이 됐습니다. 평택 소재스 기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 원유철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선임하신 분 아닙니까? 뇌물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미래한국당 당대표를 시킨 분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금태섭 의원은 뭐라 그럽니까? 대법원 확정 전까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를 안 해왔는데 그런 것과 형평성 없게 나가는 것 이게 뭐냐? 절차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선당 후사 좋죠. 당이 바르게 가고 있다면 거기에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좀 성찰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고 언제 또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죠. 문제만 해결되면 당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당도 그렇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당이 단합대가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